안녕하십니까. 한배국제결혼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우입니다. 오늘 주제는 이 퐁퐁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보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구독자분들과 뭐 상담도 했고, 그리고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서는 이제 대화를 많이 했어요. 근데 이제 한 분은 한 6년 정도 한국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지만,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평탄치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고, 또 다른 한 분은 한 10몇 년 정도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, 이제 그분 역시, 제일 결정적인 거는 이제 뭐 잠자리를 서로 안 했다라는 거.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는 이제 각방을 썼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이제 남편이 어느 정도, 이제 기간이 지났을 때,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, 서로 이렇게 사랑도 좀 나누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너 어? 잠자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. 그러면 차라리 그냥 나가서 네가 풀고 와라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어차피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부부로서의 이런 삶을 놓치고 싶지 않았나 봐요. 그래서 이제 남자도 뭐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어 부부 생활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부부로서 잘 한번 해보자. 그러면서 이제 각방을 또 썼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또 어머니가 또 아들한테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너네 아이는 언제 갖니?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들이 사실 뭐 이만저만 해서 저는 혼자 살고 싶어요. 아이 안 키우고 그냥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. 하고서는 이제 묶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신 거죠. 그러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많이 아팠겠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퐁퐁남에 대해서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. 우리가 이제 뭐 여자를 만나서 서로 이제 조건이 비슷비슷하고 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.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대부분 다 집을 해온단 말이에요. 여자는 혼수 한 2천, 3천 정도 해오는데 여기서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여자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자기 지분을 달라. 공동명의를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. 왜냐면은 남자가 3억, 뭐 2억 초반에서 3억 중후반 정도에 되는 비용을 자기가 벌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집을 해온다 이 말이죠. 그러면은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? 남편 명의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이 해온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. 근데 대부분 보면 남자들이 우리나라 남자들 되게 착한 것 같아. 공동명의 다 해줘. 다 해주고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해요. 그러면은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이 부부로서의 어느 정도의 그 꿈이 있을 거고 환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연애 때랑 결혼 때랑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를 아마 살면서 다 느끼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한국 남성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퐁퐁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첫 번째, 결혼은 했지만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한다. 그 제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내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잠자리도, 뭘 이렇게 내가 뭐 선물을 해줘야지만 잠자리를 하고 어떠한 이벤트를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지만이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지 않으면, 아, 피곤해. 하지 마. 이렇게 얘기를 한다, 이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남자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러면은 뭐 서른 한 중후반 정도 되면 300에서 한 350 정도 뭐 버는 사람도 있고, 더 버는 사람도 있겠죠. 근데 내 돈이 다 아내 쪽으로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용돈으로 뭐 30만 원, 40만 원, 뭐 중학교, 고등학생
용돈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돈을 받는다 이거죠. 그리고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 한단 말이에요. 사회생활. 사회생활 하면은 뭐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피우면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야지 유대 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. 그죠? 근데 담배를 사는 것도 술을 마시는 것도 아내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.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왜 이걸 썼는지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또 잔소리를 또 퍼붓겠죠. 이제 그런 것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남자들이 이제 편안하게 뭐 의식주 같은 거 내가 뭐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거래처 사람들과 뭐 식사도 이렇게 하게 되면 남자가 돈을 낼 수 있어요. 왜? 내가 이렇게 서비스를 해줘야지만이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계약이 있다든지 뭐 좋은 일이 있다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 사람도 흔쾌히 오케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제 좀 돈을 쓰잖아요. 그리고 뭐 옷을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신발을 사는 것도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아내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놓여졌다 이 말이죠.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도 집에 들어오고 나면은 청소서부터 설거지서부터 육아서부터 모든 걸 다 남자가 다 도맡아 해야 돼요. 잔소리를 들어가면서. 근데 실질적으로 아내가 육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 뭐 집 청소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남편 들어오면 밥이라도 차려주고 하면 남자는 그게 너무 고맙기 때문에 집에 와서 어떻게든 다 잘해요.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책임감도 강하지만 또 마음씨도 되게 따뜻해.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를 다 한다 이 말이에요. 근데 집이 딱 보면 진짜 대주울이야, 대주울이. 아예 뭐 정리정돈도 안 해. 그러면 남자도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오는 거지. 내가 혼자 살았을 때는 참 깨끗했는데 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이 뭐 이렇게 직장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부업으로 뭐 퀵 서비스 하시는 분도 있고 대리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알바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왜? 집안에 뭐 생활비를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거 진짜 일도 일대로 하고 알바도 알바대로 하고 뭐 대리운전 퀵 서비스 이런 것도 다 해보면 정말 이 분들도 쉬는 날 없이 일을 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사면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막 한다고 아내가. 근데 이런 것까지 터치하는 거는 이거는 부부 생활이 아니라 그냥 감시 속에 사는 거예요, 감시 속에.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제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숨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아내가 마련해 줘야 돼요. 그래야지 남자도 일도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살림이라든지 뭐 육아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열심히 해줄 수 있으니까. 저도 이제 국제 결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저가 이제 그때 당시 진짜 뭐 불알 두 쪽만 있었고, 어? 가진 건 하나도 없었고, 뭐 버는 것도 그렇게 크게 없었지만, 이제 내가 결혼을 해야 됐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, 아, 열심히 좀 돈을 벌어서 나도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. 이제 그때가 이제 35, 36이었어요. 근데 이제 전에 있던 여자친구가 제가 이제 비전이 별로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환승이별을 했죠. 환승이별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을 때 이제 우리 와이프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국제 결혼하면서 정말 이게 뭐 공감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우리 와이프랑 저는 서로 되게 존중해요.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 우리 와이프가 그냥 앉아 안 있어요. 그냥 같이 일어나서 제 일을 도와줘. 그리고 뭐 식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와이프가 옆에서 이제 요리 같은 거 하고 그럼 저도 이제
청소 같은 거 하고 설거지 같은 거 제가 다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그거야. 남자는, 한국 남자는 막 혼자서 막 돈을 벌잖아요? 근데 외국 여자는 그 얘기를 해. 아니, 왜 당신 혼자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려고 하냐? 어? 나도 옆에서 도와주겠다. 그렇게 하면서 이제, 어? 진짜 좋은 협력자가 돼주는 거죠. 그리고 자식을 양육을 할 때도, 육아를 할 때도, 진짜 뭐, 아내가 이걸 하면 남자는 알아서 이걸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줘요. 그리고 아내가 육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온 걸 알기 때문에 남편도 집에 와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 편안함을 가질 수 있게끔 또 그런 환경도 만들어줘. 말 한마디라도 여보 고생했어요 하면서 밥 먹었어? 이렇게 물어봐주고 어? 이제 남자는 또 그 한마디에 또 힘이 나는 거야. 그러면은 여보 오늘 육아하느라고 고생했어. 내가 마사지 좀 해줄게. 또 이런 대화가 또 이렇게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여자와 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참된 여성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, 한국 여성의 성격이나 인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. 그리고 두 번째, 경제관념. 본인이 직장을 이렇게 오래 다녔잖아요. 그러면 정말 꼼꼼한 사람은 그 돈을 뭐 명품 사는데, 뭐 여행 가는데 그렇게 안 해요. 그냥 내가 종잣돈을 만들어. 그래서 뭐 몇천이 됐든 뭐 이런 부분을 자기가 만들어서 뭐 재테크도 활용하고, 진짜 뭐 CMA 계좌 만들어가지고선 수익 계좌도 만들고, 뭐 주식도 좀 해보는 사람도 있고, 다양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술, 담배를 아예 그냥 달고 사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. 저도 제가 지금 45세인데 제가 술, 담배 안 해요. 평생을 제가 술, 담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. 뭐 이제 술 같은 걸 마실 때에는 이제 친인척들 만날 때 정말 기쁠 때 그냥 뭐 맥주 한 캔 정도 마시지 그 이상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자들이 이제 술, 담배를 이렇게 한다? 그러면은 결혼 생활이 과연 될까요? 안 되지. 왜냐면은 아내라네.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임신을 해서 또 이렇게 아이를 또 가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남자도 마찬가지, 여자도 마찬가지야. 내가 만약에 결혼한다라고 하면 술이나 담배는 멀리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이제 추천해요. 그리고 네 번째, 친구들과의 교우가 원만한지. 남자도 마찬가지예요. 여자도 마찬가지고. 그 친구들이 정말 뭐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, 어? 일할 때 일하고, 쉴 때 쉬고, 운동할 때 운동하고, 건전한 이 만남을 이루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괜찮은 친구들이니까. 그리고 이제 처가 식구들 사이가 좋은지.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사랑을 줄 줄 알고 또 이해를 해줄 줄 알고 또 기다려 줄 줄도 알고 되게 그래요. 근데 뭐 처가 식구들하고 원만한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자기 관리. 요즘에 보면은 여성들 보면 정말 자기 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뭐 필라테스도 하시는 분, 요가 하시는 분, 뭐 사이클 타시는 분, 뭐 산책하시는 분, 등산하시는 분 되게 다양해요. 뭐 수영하시는 분도 있고,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. 정말 자기 관리 철저히 하는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또 좋다 이 말이죠.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,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청소 및 위생 상태가 좋은지.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여자친구네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.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로
이제 사이가 좀 이렇게 친해지고 나서 이제 집에 놀러 갔는데, 원래 집을 초대할 때에는 집 청소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. 근데 뭔 자신감으로 이렇게 초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갔는데 입구서부터 개판이었어요. 입구서부터. 그리고 딱 보였을 때 이제 이 주방 있죠, 주방. 주방에 설거지 안 되어 있는 게 쌓여 있었고,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뭐, 남자들 뭐 가면 화장실 볼일 봐야 되니까. 거기에 보면은 생리대가 올라가져 있어. 그리고 진짜 막 옷장도 보면 이렇게 뭐 옷걸이를 이렇게 탁탁탁탁 걸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죠. 쌓아놓은 거. 그리고 이제 이불도 보면은 거의 이불 위에도 막, 옷가지들이 막 쌓여져 있고, 이제 그런 걸 딱 보고 나서, 아, 얘는 아니다 싶은 거죠. 왜? 겉모습은 되게 뭐, 이쁘고, 자기 관리 잘하는 것 같고, 그럴 수가 있어요. 근데, 기본이 안 됐잖아. 기본이. 막말로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, 뭐, 운동도 좀 해봤고,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은, 대부분 어느 정도는 청소를 다 해놔요. 뭐, 결벽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깔끔하게는 준비를 한다 이 말이죠. 그거는 뭐 다 배웠으니까 살면서. 근데 위생 상태나 뭐 청소 상태가 너무 지저분하다 하면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청소하겠어요? 안 하지? 그리고 육아한다고 징징대고 뭐 자기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징징대고 하면서 남편한테 요리도 안 해주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덟 번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. 아, 나는 뭐, 우리 여자친구가 괜찮다. 아니, 결혼해도 나 그냥 내가 뭐 요리하고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할 수 있어.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? 뭐 남자가 요리를 잘해. 그러면 여자가 먹고 나서 설거지도 해주고 뒷정리도 해주고 아니면 재료라도 손질해주고 하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. 근데 나만 요리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면 그것도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면 남자도 좀 삔또가 상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요리할 수 있는 사람, 그리고 내가 요리를 하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좋겠죠.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첫 번째부터 한 여덟 번째 정도 되는 것 중에 한 뭐 세 개 정도가 여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면 맞춰 지내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, 뭐 결혼을 준비할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죠? 그리고 이제 한국 여자들도 보면 참한 여성도 있고 안 좋은 여성도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간적으로도 투자하고 금전적으로도 투자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서로 이제 희노애락을 어느 정도 겪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명절이나 뭐 이럴 때 이 시댁에 안 간다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. 연애 때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. 연애 때. 만약에 안 간다라고 하면,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돼. 여자는 출가 외인이다. 그러면은 남자의 이 가정을 아내가 따라가야 된다.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은 그러면은 뭐 추석은 뭐 시댁을 먼저 가고, 설날은 처가를 먼저 가자.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. 근데 이도저도 아니다?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끝까지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